그 남편이 또 친구들과 오랜 시간 술 마시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음주 외박을 허락해 드립니다만 그거 허락해줘요? 네. 이제 아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대단한 그래 사람이니까. 진짜. 나 술 먹고 외박하는 거 허락한다는 거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그 모임인데요? 깜짝 놀라실 게 없는 게요. 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근데 11시에 만약에 퇴근해서 12시부터 먹기 시작하면 몇 시에 들어와야 외박이 아니에요? 몇 시에 들어와야 외박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 있다 들어와야지 외박이 아니죠. 아니 4시간 넘기면 안 되죠. 일로 와서 여기 앉으세요. 지금 남편 뭐라고 한다고 바로 그냥 아니 왜 우리 남편 뭐라고 해? 그게 무슨 외박이야? 저건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왜 자기가 물어보지? 예, 약간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욱, 지예진 부부 입장해 주세요. 의사 자체는 조금 결정을 해둔 상태였고요. 이유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도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변화가 있을까? 캠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 이성욱 씨와 아내 지혜진 씨는 대화 단절로 인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한 4마디 했나? 10마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화할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남자가 기둥이다. 남편은 본인이 집안의 기둥이며 이게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게 좀 박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모든 집안일과 육아는 아내가 해야 한다 하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맞벌임에도 불구하고 주 6일 정도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그런 생활 루틴으로 인해 특히 새벽 3시에 만취된 친구가 집에 와서 자는 장면을 보고 다들 많이 놀랐는데요. 진짜 싫어. 시끄러운데 3시인데 깨요. 그런 생활 루틴으로 인해 이게 다 키워놓고 각자 갈 길 가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었던 아내는 결국 졸혼까지 다짐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득실을 따질 때는 좀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연 이 마음이 진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이혼 의사가 있어서 캠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제3분할이랑 양육권에 관해서 먼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편분은 결혼 생활 8년 동안에 육아에 참여해 주신 적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가 전담해서 양육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평일에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오롯이 아내가 전담을 하면서 육아도 하고 가사일도 하고 게다가 맞벌이 경제활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상받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위자료로 5천만 원으로 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5천만 원으로 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솔직히 5천만 원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더 이상 가정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귀책이라면 납득을 할 텐데 조금 5천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도 본인이 또 뭐 술 마시고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잠자느라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또 틈틈이 아이들 돌보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좀 과하고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500이라고 그랬나? 한 3천 정도는 3천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 저만큼이나 준다고? 약간 그래서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정도의 용의가 있어요? 네. 반성의 의미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개선의 의지를 좀 담은 액수가 아닌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뭘 3천만 원에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와이프가 느끼는 것처럼 많이 그렇게 또 해주질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에서 못했다는 해주지 겁니다. 못했다. 네, 네, 위로 운동하고 차원에서 술 마시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그걸 안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요? 네 고쳐보려는 그럼 의지는 되겠습니다. 3천만 원 하고 저는 뭐 사실 1,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남편분이 본인의 의지와 마음을 담아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네요. 아니 근데 또 하나 이따가 양육
양육비가 있어요. 좀 기다려 보시면 돈 나갈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예. 몰라 양육비를 얼마 얘기할지. 이따 양육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천만 원 받는 걸로? 아,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양육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쌍둥이 딸들은 엄마가 키우고 셋째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분리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분리 양육을 한다는 이유는 아내에게 또 속뜻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데리고 가고 싶긴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봐주실 분이 없으셔가지고 남편 쪽은 이제 부모님이 봐주실 수도 같이 이제 육아가 가능하니까는 네. 그쪽으로 또 가는 게 좀 더 애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양육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양육권을 네. 딸 둘만 제가 만약에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분리 양육. 네, 분리 양육. 양육. 아빠도 뭔가 이제 아기를 봐야 조금이라도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런 마음을 서로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리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리양육은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솔직히 부모는 늙고 지나가면 조금 빨리 떨어져야 되는 관계지만 남아있는 형제들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분리양육을 했을 때 그 형제들에 대한 약간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 키우겠다, 아니면 너가 다 키워라 이런 건데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제가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이제 제가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아, 다 키우겠다? 3명을 다? 아니 그럼 성욱 씨가 지금 교대 근무가 네. 계속 돌기 때문에 네. 양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희 시댁 쪽이랑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조금 가능한 합가해서, 상황입니다. 그렇게는. 합가해가지고 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이혼하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하는 색 다 키우겠답니다. 저도 이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니까 둘 하나라고 말은 했는데 네. 아빠가 현실적으로는 아빠가 다 데려가는 게 양육권을 맞다. 가져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양육비는 얼마나 주시겠어요? 셋 다 키우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자녀가 셋이고 또 저희가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어서 계속해서 소득이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책임져야 되는 게 있어서 1인당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 정도 양육비로 1인당 30만 원, 90만 원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소득이 그래도 한 달 한 200 50 정도 50 된다라고 정도 하셨기 수준이라고 때문에. 하셨는데 근데 여기도 뭐 집 없고 뭐 살아야 되니까. 저는 되게 너무 적은 느낌인데 왜냐하면 소득 자체가 그래도 현재 25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120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현재 계약직이고요. 이 일을 하기 이전에는 그 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소득이 무조건 250 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한 거는 애 3명이 가면 첫째, 둘째는 80 그리고 막내는 60, 한 220선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보면 근데 남편도 지금 소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350? 400? 예, 한 400에서 500 사이. 400에서 500 사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여기 250에서 그것도 이제 확정 이런 게 아니니까 250에서 그러면은 그냥 100으로 100. 네, 네. 나중에 오르면 뭐 좀 더. 네, 그러면 그거는 네.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편분이 그러면 일단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을 3명 다 하는 걸로 하고 네. 양육비는 100만 원을 갖다가 주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쉬운 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이성욱 씨는 아내 지혜진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늘 이제 와이프 문제점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를 돌아보니 뭐 제가 와이프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조금 먼저 이렇게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아내 지혜진 씨는 남편 이성욱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소주 한 5병 정도 마셔요. 한 번 마실 때. 그냥 매일 마셔요. 술을. 이렇게 나르시스트처럼 주입식으로 하진 않아. 너 주입식 되게 심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회적 통념으로 되게 보편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보편적이야. 가스라이팅이야. 보편적이지 않아. 그때 되면 안 해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짐 싸서 도망갈 거야.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남편 이제 잘못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남편은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을 아직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넓으세요. 왜 이렇게 다 저분이 마음이 넓어 전부. 이래도 또 이해하고 저래도 그렇지. 이해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넓더라고. 아니 우리 뭐 미국에서는 민철 뭐, 변호사님은 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새벽에 누구 집에 데리고 가 보신 적 있냐고. 저는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뭐 그런 일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판사님 네, 젊으셨을 기준 때 몰라요. 새벽에 가능합니까? 친구 데리고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대륙 들어간 점 친구들이 오자고 그래서 네. 나는 할 수 없이 간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내가 데려왔다고 그래서 억울한 적은 많습니다. 근데 네? 잠깐만요. 그거 좀 짚고 넘어가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남의 집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에 가신 적은 적이 있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우리 집에 많이 왔어요. 술 먹고 12시, 1시, 2시만 오면은 같이 여기 이렇게 계셨네.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제 와이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왜 데리고 왔냐고 그러는데 네.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가자고 그냥 해서. 친구들이 왔다. 친구들이 그냥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 아니 근데 그분들이 그럼 댁에서 주무시고 가신 적도 주무셨어요? 있어요? 아 그렇게는 하진 않죠. 그럼 몇 시에 가셨어요? 그분들. 설마 한 뭐야. 2-3시에 가신 건 아니죠? 2-3시에 들어가셨다는데. 한두 시 와서 그 뒷시간에 살 생각 안 나는데 나 이성우 씨가 지금 많이 이해가 되는데 이성우 씨는 윤리적 기본도 높고 이성우 씨는 윤리적 기본도 높고 그리고 책임감도 높아요. 이해가 된다. 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으실 건데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이렇게 공감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네. 이게 공통점이 있네. 그러네요. 사모님도 네. 우리 판사님 굉장히 아끼세요. 굉장히 아끼시고 우리 아내분들이 굉장히 남편을 많이 아낀다. 두 분 다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할지 구체적으로 조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측부터 어떤 조건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크게 불만이었던 점이 이제 음주다 보니까 음주는 주 1회 하고 자정까지는 귀가하기입니다. 네, 줄 1회는 너무 줄이는데? 주 1, 1이요? 줄 네. 2가 아니라? 1회. 아, 줄이 1은 좀 너무 확 줄인 거 아니야? 이제 술 어떻게 하실래요? 아내가 뭐 주 2회 정도는 괜찮다. 네. 술은 그럼 어느 정도 줄이기로 했어요? 이제 외출해서 마시는 횟수는 주 2회 주 정도로 2회로. 절감했고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는 주 4, 5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마시고 아니 지금 6회예요. 주 6회예요? 그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 1회 아니 나랑 다른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몇 회를 원하는지. 왜 자꾸 다르나? 아까 친구 데려온 거는 지금 다 똑같은데. 아까 얘기는 사실은 저희는 주 2회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주 2회를 하는데 대신 술 먹는 시간을 네. 정해서 예를 들어서 3시간만 먹는 걸로.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먹는 걸로 해서 그러려면 시간을 2~3시간 정도만 먹어야 일단 주 2회를 한다니까 그러면 주 2회까지 내가 학교 하는 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네, 주 해보세요. 2회 주 그럼 이회 자정까지. 사전까지 그리고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친구도 이제 더 이상 네. 조정장님처럼 데려오지 않는다. 안 돼, 그건 안 돼. 이제는 안 왜 돼. 그러셨어요? 그래.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또 아내의 넓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남편이 또 친구들과 오랜 시간 술 마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편을 생각해서 음주 외박을 허락해 드립니다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총 아 2회. 진짜요? 그거 네. 허락해줘요? 이제 아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대단한 그래 사람이니까. 진짜? 아니 이제 그게 뭐예요? 개모임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1박 2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러를 가니까 나 술 먹고 외박하는 거 허락한다는 걸 깜짝 놀랐는데 그게 그 모임인데요? 술 마시고 술 마시는 그냥 모임이 그 일박이라는 모임이에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실 게 없는 게요. 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네. 11시에 시작해서 8시까지 먹고 외박이잖아요. 그냥 계속 근데 11시에 만약에 퇴근해서 12시부터 먹기 시작하면 몇 시에 들어와야 외박이 아니에요? 몇 시에 들어와야 외박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단하네. 한두 시간 있다 들어와야지 외박이 아니. 적어도 한두 시간 있다 들어와야지 외박이 아니죠. 아니 네 여기 시간 넘기면 안 되죠. 일로 와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여기 지금 남편 뭐라고 한다고 바로 그냥 아니 왜 우리 남편 뭐라고 해? 그게 무슨 외박이야? 저건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왜 자기가 물어보지? 예, 약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남편 측 요구사항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개념이지만 질적 육아. 질적 육아. 아내도 좀 질적 육아를 좀 어려운 얘기다 챙겨줬으면. 이거. 어. 정말 뭐 이게 무슨 질정류가 그게 무슨 육아인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질적 육아의 또 대명사 아닙니까? 대명사까지는 모르겠고요. 뭐 본인이 주장하는 거니까 질적 뭐 대명사인지 뭔지 그거는 뭐 우리가 질적 육아의 창시자. 네, 네. 질적 육아가 뭐예요? 질적 육아가 뭐예요? 한번 제가 얘기해 주죠. 말한 게 질적 뭔가 육아. 되게 진보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애기들이 좀 독립적인 주체로 커나갈 수 있도록 아, 좀 이렇게 네. 알려주는 그런 것들, 뭐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안전이라든지, 아, 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탁에 이렇게 가위 같은 게 올려져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거 위험하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 아, 네. 물론 다쳐서 알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알려주는 게 뭐 저는 엄마는 그동안 안 알려준 거예요? 가위바위보야. 근데 아무튼 아, 좋은 그건 개념이에요. 얘기. 그건 맞는 얘기고. 좋은 개념이에요. 그거는 성욱 씨 얘기가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안전 같은 거 아까 얘기하신 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남편분이 술을 좀 줄이시고 그래서 평일에 자주 들어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런 시간이 길었다면 아내도 이렇게까지 대화가 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도 대화가 아니요, 그래도요. 그래도 사실 질적 육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질적 육아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적인 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양식 먹고 나머지 식사를 그냥 빵 한 조각이 먹는다고 하면 한 번 보양식 먹었다고 아기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그때그때 양적인 육아도 수반이 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질적으로 더 좋은 것도 먹여주고 해야 아이가 균형 잡혀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더 행복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였다면 하지 못하는 말들이거든요.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확 바뀌기는 힘든 거니까 서서히 서로가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 2박 3일 동안 조금 봤는데 내가 참 문제가 많더라. 많이 미안하고, 가장으로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고맙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